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진 사유인 현황도로 네 번째 설명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국토부 소유, 그러니까 국유지인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3.8m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데 0.2m가 미달되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곳은 자연녹지의 바심으로 2종 근생 제조장,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인 거죠. 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입로는 공로에서부터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진입로가 3.8m가 국유이고 실제는 4, 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전답, 사유지인 전답을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해 왔던 것이죠. 이 국유의 진입로는 지목이 이 도로인데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 왔고 2007년도에 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입구 쪽은 실제 너비는 4m 이상이지만 지적도에 3.8m이라서 허가권자는 0.2m를 채워오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개발행위 팀에서는 이런 해석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적도 도로가 4m가 되지 않더라도 사용 현황이 4m가 넘으면 허가될 수 있는데도 불허한 것은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도시계획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전부 한 필지의 국유인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제조장 신청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묘하게 지금 빨갛게 그려져 있는 그 코너 부분이 삼거리 코너 부분에 3.8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현황은 4m가 훨씬 넘고요. 자, 여기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는 지적도 너비가 4m가 안 되므로 공로까지 너비 4m 이상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은 건축법에 맞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구조 및 너비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최근 이 현황도로 소유자가 대지 경계에 왼쪽은 돌, 오른쪽은 철조망을 설치해서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적도 도로는 3.8m라 하더라도 지금 현황을 재도 4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민이 사용해 왔던 것이니까 현황도로로 허가될 수 있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제조장 근생사업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현황도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까지 4m로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황도로의 사용 승낙은 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제한 여부에 따라서 사용락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개발행위팀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황도로는 국토부 소유인 지목이 도로이면서 2007년에 음식점 건축 신고에서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로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2007년에 허가할 때는 3.8m로 허가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마을 안길이고요. 그 안에 집이, 이 길을 이용한 집이 10채도 더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공간은 4m, 그러니까 국유지가 3.8m, 사유지는 0.2m가 넘는 4m 이상이므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 기준에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지난 2000년 음식점 허가와 2016년 왼쪽의 공장 허가 때에 이 0.2m 부분을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였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공장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 부분을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법조문을 보면 국토계획부 57조 사항과 개발행위 운영 지침 2-6-8번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것임. 기부 체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왼쪽에 공장 허가 때 0.2m 정도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겠다, 또는 0.2m를 기부 체납해라 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음식물 건축 신고 시에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번 허가에서도 공평하게 판단했어야 하고, 2016년 공장 허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놓쳤다면 지금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도면을 확인해서 건축법 도로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권도 없는 일반인에게 공중의 통행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또한 구기지를 제외한 0.2m의 사유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된 것이므로 현황이 4m가 넘는데 굳이 지적도를 4m 이상으로 맞춰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든 이용권이든 맞춰오라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법원에서도 수십 년간 주민들이 관습상 도로로 이용해온 이런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런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 및 그 규모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와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로 지목도 바뀌고 도로가 됐지만 그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안 해버리면 현황도로 되는 겁니다. 상당히 또 필요한 현황도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황도로가 개설된 후에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지금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건축법대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허가 신청자인 국민이 억울하게 해결하라 이겁니까? 9번째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기는 하나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설사 지정도로가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의 이종근생 제조장 출입로를 해당 건축물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사유도로 0.2m 공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이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었으며 왼쪽 공장 허가 때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건축조례에 보면 30조 도로 지정, 법 45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호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왼쪽 공장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1-7-2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0.2m의 기부 체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향후 오른쪽에 대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면 그때 요구해서도 완벽하게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3m 이상을, 지금 굳이 0.2m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처분이라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보겠습니다. 2-1-7-2 가로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상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0.2m 이상을 기부 체납 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는 주 오른쪽 건축 허가에서도 건축법 47조에 의한 가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건축선을 지정하거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도 지금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의 0.2m를 매수해서 너비 4m 이상의 공공도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런 공장은 지역발전산업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3-3-2-1의 4번을 보면 1 또는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의 도로를 면적을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너비 4m 이상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1은 뭐냐, 농어촌도로에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또는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되는 것이 한다는 것이 1. 2는 그렇게 접속할 수 없을 때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토지를, 그래서 그걸 4m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법인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 너비 기준이 4m가 되지 않아도 공장 설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건축법은 사실상 너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너비는 4m가 훨씬 넘습니다. 특히 국유지 중 지목이 도로이고 이 길로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건축법 조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에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황도로가 발생된 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법의 강화 또는 타법과의 이해 상충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사례에서 허가권자의 비례 원칙 위배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일 수 있다는 점은, 첫 번째, 실제 이용 현황은 4m가 넘는데 지적상 3.8m의 국토부 도로가 있어서 0.2m가 모자라다고 그 이용권을 과연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0.2m를 기부를 요구했거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서, 지자체장이 안 하고서 그 책임을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떠밀 수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도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을 판단하라고 하였는데 과연 하였는지.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도 할 수 있는데도 보호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장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완화해 줄 수 있는데도 거절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잘 허가권자를 설득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